제2부 파멸의 시작 심화된 내용. 1. 조여오는 올가미. 서연이 보낸 메시지 한 통은 고요했던 가정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민준의 휴대폰이 불이 나도록 울려댔지만 서연은 기계적으로 전원을 껐다. 메시지 창에는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문자로 변환되어 쌓여갔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한테 기회를 줘. 대체 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진짜 너 없으면 못 살아. 돌아와. 서연은 무감각하게 화면을 훑어보았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민준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 민준의 애원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위기에 처한 남자가 보이는 마지막 발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지금 그 사람 난리 났어요. 계속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는데 예상했던 반응이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흔들리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 카톡 내용, 사진, 그리고 지금 녹음한 통화 내용까지 전부 나한테 보내줘. 빠짐없이. 그래야 그들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질 테니까. 지원의 차가운 목소리는 서연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지난밤의 통화 녹음 파일과 함께 민준과 유나의 사진, 그리고 등기부등본 위조에 사용되었던 서류들을 지원에게 전송했다. 파일들이 전송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새로운 삶을 향해 힘껏 박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여론의 심판, 그리고 조롱의 대상. 궁지에 몰린 짐승은 더 발악하는 법. 민주는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SNS에 서연을 돈만 밝히는 속물로 몰아가는 글을 올렸다. 결혼 3년 동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명품 가방, 외제차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이혼 소송이라니. 그것도 내가 없는 틈을 타 집까지 가로채려 한다. 사람은 역시 믿을 게 못 된다. 민주는 자신의 팔로워들이 전부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 민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댓글을 달았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그런 여자한테 속아서. 형, 내가 처음부터 그 누나는 좀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들의 비열한 공격은 서연과 지원이 준비한 폭탄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며칠 후 지원이 민준이 유나에게 송금한 내역과 함께 등기부등본 위조에 사용되었던 서류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가족여행 핑계로 아내 두고 애인과 바람핀 파렴치한 재벌 3세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민준의 SNS 계정은 분노한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았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마누라한테는 돈 한 푼 안 주고 애인한테 10억씩 보내는 쓰레기. 집도 마누라 명의라더니 이제 와서 뺏으려 한다고? 양심은 어디에? 부모 백 믿고 막 살더니 꼴 좋다. 유나가 누군지 다 알아. 벌써 다른 남자 만나더라. 민준의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며느리 서연을 저주했다. 이런 지독한 것.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민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붙잡고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유나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순간에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3. 처절한 발악, 그리고 무릎 꿇은 조롱. 여론전이 실패하자 민주는 폭주하기 시작했다. 비오는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그가 동생 민호와 함께 서연이 짐을 정리하던 빌라로 쳐들어왔다. 그는
분노에 찬 두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널 망가뜨릴 거야. 민호는 휴대폰을 들어 그들의 만행을 촬영하려 했다. 서연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억지로 화해하는 영상을 찍어 협박할 심산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주머니 속 비상벨을 눌렀다.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동시에 옆집에 매복해 있던 지원의 동료 두 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민준 형제를 땅에 제압했다.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이번에는 주거 침입에 폭행 미수까지. 한동안 감방에서 지내기 충분할 겁니다. 바닥에 엎드린 민준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눈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서서히 스며들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그는 비굴하게 기어와 서연의 다리를 붙잡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비참하게 무릎 꿇은 그의 모습은 한때 그녀에게 권력을 과시했던 그의 거만한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결국 민준과 민호는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다. 민준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그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었다. 이제 모든 싸움의 최종 무대, 법정만이 남았다. 4. 법정에서의 최종 승리. 첫 이혼 재판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준의 변호사는 사교적 교류였다. 작은 실수였다며 변명했지만 서연이 제출한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민준이 서류를 위조하고 애인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했으며 심지어 아내의 서명까지 위조해 사기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은 그를 변명의 여지 없는 가해자로 만들었다. 판사는 이혼을 허가했고 부모님이 해준 빌라의 소유권과 거액의 위자료를 모두 서연에게 판결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방청석에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재판 후 민준이 제주도 여행 중에 위조 등기부등본으로 소규모 대부업체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제 그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거액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징역형이 거의 확실해진 것이다. 5. 파멸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끝나고 서연은 짐을 모두 빼낸 텅 빈 빌라에 홀로 섰다. 한때 그녀의 사랑과 노력이 담겨 있던 공간은 이제 차갑고 공허한 껍데기만 남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을 팔았고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서연은 공항에 섰다.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그녀는 이제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오른다. 지난 3년간의 고통을 뒤로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한 미소가 번졌다.